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하플 주인공입니다. 만나보시죠. 아빠 회사 찬스로 슈퍼카와 명품 호화 생활을 벌여놓고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일 잘해요. 법인자산 사적 유용한 자산가 24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자의 평균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일집백천 1,400억. 와, 평균 재산이 1,400억. 부자 많습니다. 24명 세무조사 들어갔어요. 첫 번째 세무조사로 적발된 사례 1.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A씨가 일단은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하는데 무려 6대나 구입합니다. 지금 옆에서 김병민 박사 입 떡 벌어졌어요. 우리들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슈퍼카 6대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세금이 상당히 절약이 되죠. 근데 이거 다 불법입니다. 16억 원 상당. 왜냐하면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자기들이 탔잖아요.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걸로 또 명품 쇼핑도 했고요. 회사 명의로 27억 원 상당의 콘도를 구입해서 가족 별장으로 사용했다. 이거 다 꼼수입니다. 사례 두 번째. B씨가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 2대를 구입했어요. B씨의 자녀는 스포츠카 사진을 SNS에 자랑하다가 국세청에 걸렸습니다. 국세청이 SNS도 보는군요. 강남에 8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족이 주거를 했다. 이래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례. 식품 관련 업체 대표 C씨. 고령의 부모와 가족과 등등, 형제자매 등등을 부모 가족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급여가 지급된 거죠. 그게 5년간 45억. 어휴, 연봉도 세요. 이 돈 자녀 유학비, 고급 주택 임차 비용,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다.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김병 박사님, 예. 사실은 뭐 이럴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내가 세운 회사고 내가 물려받은 회사고 회사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회사 돈이라 그거 조금 법인 명의로 했다고 이렇게 또 하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세금을 내셔야죠. 네. 세금을. 돈도 많으시면서 세금 안 내려고 슈퍼카 였을 때 법인 명의로 한 거 콘도 사서 가족들이 쓴 거 아닙니까? 네. 자기 돈으로 콘도 사고 슈퍼차 사서 세금 내면 뭐라고 안 하죠, 국세청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탈루에 대한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24명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겠느냐라고는 국민적 의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적 화두가 공정과 정의, 우리가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부터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경제적인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본인의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슈퍼카를 막 6대씩이나 갖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야. 여기에 저는 SNS를 통해서 봤다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흥미로운 대목인데 국세청이 조사 잘해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빅데이터 AI 중요성 강조하잖아요. 저는 SNS 쓸 때마다 놀라운 게 누군가가 제 사진을 올리면 그 조그맣게 나와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사진까지도 발견하고 사진이 첨부됐다고 쭉쭉 뜨지 않습니까? 이 안면인식 기술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생활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지금 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꼼수 부리면서 생활해도 괜찮겠거니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라도 공정과 정의를 찾아서 갈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님, 저는 근데 기사 보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열심히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 코로나 때문에 타격 크게 받은 자영업자들, 취업 안 되는 20대 청년들, 어떻게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우리 40대 가장들, 아버지들 생각나서 이 기사가 끝까지 쑥쑥 안 읽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법인 자산은 개인 자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아까 잠깐 지나간 주제이긴 합니다만 삼성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운영하고 회사의 그 법조인들을 동원한다거나 회사의 시스템을 동원한다거나 회사의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지만 법인으로 등록을 했으면 그거는 독립된 하나의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요. 그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쓴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왔습니다만 부자들 부자되고 가난한 집 아이들, 노동자의 아이들은 그냥 다시 똑같은 어려운 삶을 이렇게 하는, 그리고 공정의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부모가 누구냐, 누구 DNA를 받았느냐, 그러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슈퍼카 끌고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되고 바꿔나가야 되는 어두운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평등을 통해서 또 첫 번째, 그래서 국세청이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분배를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혹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것이냐가 지금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교육 기회 사다리도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보다 집중하고 또 우리 기회 균등 그리고 뭐 공정한 사다리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금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복지제도 측면에서도 교육 측면에서도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